반갑습니다. 오늘은 AI 마케팅 12-2 12-2 하겠습니다. 지금 12-3으로 잘못 표기 됐네요. 이해관계자에게 혁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12-2입니다. 여기 수정하겠습니다. 수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가치를 증명하는 내용의 수업할 건데요. 12-1에서 못했던 내용,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연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에서 유지까지 이야기했는데요. 독자적인 AI 협업 모델을 마련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업 모델을 협업 모델이 만들어져 있어야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조직 내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조직의 특성과 문화에 맞는 최적의 인공지능 협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협업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의사결정의 상황을 예로 들자면 인공지능이 판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고 인간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부 인력의 큰 그림을 그려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최적 계산을 통해서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지금 자료 외에 다른 내용을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이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약해 놓은 이 자료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읽다시피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내용들로 요약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투자에 대한 분석 업무를 한다면 경영자는 주어진 조건과 투자 고려 사항을 살펴가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분석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안정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시는 제시한 방향에 맞춰서 산업 분석하고 기업 재무 분석하고 향후 시장 흐름 추이 등을 빠르게 분석해내고 또 기본 보고서를 학습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인공지능 협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이 협업 모델을 만드는 데는 인공지능 기능이 단순히 IT 시스템의 일종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 인력이 해오던 일, 또 해야 할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인적 자원을 돕는 또 하나의 시스템 자원이기 때문에 역할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협업 모델은 인적 자원 관리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인공지능과 협업하려면 인공지능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필요한 역량을 뽑을 때 그 자사의 인공지능 협업 모델과 협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약하자면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돕는 협업 모델에는 증폭, 상호작용, 구현 등이 있었고요. 인간이 인공지능의 활동을 지원하는 협업 모델은 훈련, 설명, 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과 인력이 유기체로 상호작용해서 시너지를 내가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ROI를 측정해라 하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투자에 따른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AI 수업에 지금 말미에 지금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협업 모델 구축까지 여러분이 수업을 했고 지금 수업을 할 내용은 ROI 측정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엔지니어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은 기술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기술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자 대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OI로 약자로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Return on Investment인데요. 투자 대비 수익률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ROI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오늘 수업 중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게 계속해서 지금 ROI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ROI는 지금 ROI로 지금 계속 표현하겠습니다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 ROI다.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ROI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경험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인공지능의 혁신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든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주 기발한 기술을 개발해 놨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해 놨지만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ROI는 인공지능 혁신에 들어간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나 거뒀는지에 대한 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요. 혁신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추진하는 결과에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창출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혁신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혁신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경제적 가치 없이 경험적 가치만 좋아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초창기 이 사업했던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소비자의 경험적 가치를 높게 해놓고도 비즈니스 수익 모델,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했을 때 사라져가는 무너지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개선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갖기도 하는데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률 ROI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2-2에서 못했던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거 5자라는 것 이야기했죠. 12-2입니다. 이해 관계자에게 혁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에게 혁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까지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이 인공지능 혁신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혁신의 규모를 확장할 때 투자를 이끌어낼 때 이럴 때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혁신을 규모를 굉장히 확장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또 투자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야 될 때 이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ROI는 혁신 가치를 가장 객관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이렇게 난다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얼마나 추진 가치가 있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지 숫자 하나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래서 ROI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의 혁신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데 물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리스크라든가 혁신 제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등 이 ROI를 설명 못하는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강력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표는 ROI가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종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회사 전체의 방향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 서비스를 하다가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전체 방향과 아주 동떨어지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가치를 어필해야 되는데 회사의 목표에 기여하고 전체 전략에 부합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ROI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혁신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려 하더라도 더더욱 그랬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 투자를 유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투자가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CEO라든가 중간 관리자에게 프로젝트를 어필할 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해서 뭐하냐, 회사에 어떤 이익을 주는데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잠재 가치를 인지하지 못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명분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투자를 받을 수가 없고 CEO라든가 중간 관리자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률은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프로젝트가 회사 및 부서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CEO가 허락했다 하더라도 중간 관리자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외부 파트너와 제휴를 맺고 투자 피칭을 할 때도 ROI는 필수다. 이 내용은 뭐냐면 외부의 파트너와 제휴를 맺었을 때 거기서 투자를 받으려면 이렇게 투자 대비 수익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이야기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면 파트너십이나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높은 수익성이 파트너를 끌어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AI 혁신 프로그램이 다른 데서 만들어 놨는데 다른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과 수익 역시 혁신 전략인데요. 지금 수익 내는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비용을 밝히고 거기에서 비용을 지불하고도 수익을 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ROI는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많은지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기업들은 혁신 프로젝트의 투자 대비 수익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앞서가는 선도 기업들은 94%가 투자 대비 수익률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는데 반대로 후발 기업은 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머신러닝 기반의 재고관리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도입한다. 그랬을 때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잘 관리하면 판매율이라든가 적정 재고율이라든가 수익성을 수시로 확인해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담당자가 업무와 그로 인한 재무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시스템 있어야만이 시스템의 효용 가치가 높아진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수업했던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거기에서 가격표를 확인해주고 또 그 재고 관리를 정확히 파악해주고 또 위치가 잘못되는 것 같은 확인해주고 해서 판매율을 높이고 적정 재고율을 가져가는 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수익을 낸다는 내용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도기업과 후발 기업의 체계적 ROI 관리 현황인데요. 투자 대비 수익률을 선도기업들은 이 내용을 아주 굉장히 높게 관리하고 있는데 후발 기업들은 떨어지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액센추어 자료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용과 수익을 상세히 파악해야 되는데요. 투자 대비 수익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인공지능 혁신에 지출되는 비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비용 들어간 것과 수익률과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들어가는 지출만 해도 기술 지원, 문제 해결, 제품 구성력, 품질 테스트 다양한 항목이 거기에서 기술 개발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고객과 관계 구축이라든가 직원 교육, 그리고 파트너 회사 제휴, 이런 다양한 분야의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떤 거짓말 ROI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명확히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신뢰성 있게 AI 혁신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비용을 봤더니 비용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곳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알고리즘 등 기술을 개발할 때 비용이 들죠. 그리고 하드웨어 구입하고 그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관리하는 비용, 또 외부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겠죠. 외부 API를 이용하는 수수료, 그 AI 프로그램 일부를 가져와서 넣어놨던 그 수수료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 확보하고 관리하는 비용,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사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그것도 확보하는 데 돈이 들겠죠. 또한 관리 비용이 들겠죠. 또 모델 테스트 및 관리 비용이 들 것이다. 그 다음에 기술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있고 마케팅 홍보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타 혁신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들이 있는데 이 비용들을 그대로 다 제시해 주고 ROI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신뢰감 있는 내용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들이 적혀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전체 산출돼서 보여준 다음에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을 상세히 파악하는데 인공지능 혁신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그러면 원천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수익의 원천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것이 가장 크겠죠. 그런데 판매가 아니고 인공지능 혁신에는 회원제를 운영하는 것도 있죠. 그럴 때 회원제를 운영했을 때는 연회비라든가 월회비라든가 이런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라면 사용자가 엄청 많은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라면 광고 수익도 중요한 원천이 되겠죠. 예를 들어자면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사용자가 엄청 많은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광고 수익도 주요 원천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은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익, 또 투자 및 임대 수익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기도 하지만 방향이 아예 틀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뿐만 아니라 회원제로해서 회비로 수익을 걷는 경우도 있고 광고 서비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적재산권으로
수익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투자나 임대 수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성의 기본은 가격인데요.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고 품질이 좋아지면 가격을 높일 명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가격을 통한 수익성을 향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은 저렴했으나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졌을 때 수익성을 더 높인다면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죠. 또 판매량 증가라든가 수익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객의 유치에 성공한다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또 부가적인 간접 이윤도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개인화 맞춤을 통해서 개별 사용자의 구매율이 높아지면 이 역시 수익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인공지능 혁신으로 창출 가능한 수익을 추정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자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수익을 다방면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을 추정을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프리미엄 가격으로 고마진을 추구할 수 있겠죠. 굉장히 비싼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고성능으로 시장성을 높여서 판매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능이 좋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 맞춤화로 해서 충성 고객을 확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개인 맞춤화가 최적화되다 보면 이거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그 정도의 충성 고객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또 습관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최적화됐을 때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I 자동화로 효율성, 생산성을 높여서 투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겠죠. 거대 고객을 기반으로 간접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플랫폼에 어마어마한 회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광고 수익은 이건 간접 이윤 창출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혁신에 중요한 것은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혁신과 관련한 비용 및 수익의 내역을 정리할 때는 보통 델파이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델파이 기법은 1974년에 미국에서 개발된 일종의 분석 기법인데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합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델파이 기법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업 및 비즈니스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중요한 비용 및 수익 내역을 파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델파이 기법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지금 됐는데요. 지금 수익성을 계산하라 하는 내용, 이 내용부터 12-3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AI 마케팅 수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12주차까지 해서 전체를 한번 보고 13, 14, 15주는 큰 범위로 여러분이 다시 더 이해가 쉽게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2-3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10-2에서 부족했던 못했던 수익성을 계산하나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